지금 3단계 중이고요. 3단계 중이다. 네, 작은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잡고 있고, 클래스트릭스 계속 쓰고 있고, 핀치 해봤고, 스크레이프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스크레이프는 이제 사포 또는 대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올려보시면 여기 요거예요. 요 밑에 브러쉬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스크레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무스 옆에 있어요. 스무스 이제 썸네일을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맨질맨질하게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주는 썸네일이죠. 스크레이프는 썸네일 자체가 아예 그 약간 편편하게 깎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애가 있으면 스크래프는 이렇게 탁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스무스를 여기를 스무스를 한다고 하면 그냥 뭉개버릴 거예요. 이렇게. 스무스라면 이렇게 뭉개질 거고 울퉁불퉁한 데가 스크래프를 하면 여기를 위를 탁 깎아가지고 위쪽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볼게요. 일단은 스크래프도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단축키가 이거네. Shift T. Shift T. Shift T가 스크래프예요. T. Shift T가 스크래프가 Shift T가 단축키고 옆에 보시면 스크래프 멀티플레이 얘는 스크래프고 얘는 스크래프 멀티플레이라는 겁니다. 얘는 각이 있으면 멀티플랜이라는 것은 요 판때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판때기랑 요 판때기 이렇게 깎아줘요. 이렇게 멀티로. 일단 스크래프를 알아보고 멀티플랜 한번 알아보죠. 스크래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Shift T를 한번 눌러보시면 스크래프가 선택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거슬려요. 이런 동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각졌어요. 각이 졌어요.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탁 깎아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기 깎아서 없애고 스무스로 좀 문질렀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튀어나온데 쓸데없이 튀어나온데 이런 데를 스크레이프를 Shift T 눌러갖고 스크레이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를 문질문질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편해져. 네, 좀 깎였죠? 여기도 대패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크레이프 같은 경우는 이 원이 얇은 동그란 원이 있고 두꺼운 동그란 원이 있죠. 얘는 생각보다 좀 커야 돼요. 좀 커서 이렇게 얇은 동그란 원보다 좀 작은 영역에서 이렇게 좀 깎였죠. 이렇게 깎고 Shift 눌러갖고 스무스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곡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는 곡면이 얼마나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곡률이 얼마나 세련되게 나올까예요. 좀 부드럽고 세련되고 유려한 곡면을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굉장히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인데 울퉁불퉁하다거나 각이 져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죠. 여기도 이런 데를 보면은
곡면이 너무 안 이쁜 곡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런 데가. 부드러운 곡면이 돼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촌농이 이렇게 각지게 흘러내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스크레이프로 가서 물론 스크레이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스무스도 할 수 있지만 스무스는 전체적으로 뭉개버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프로 여기만 이렇게 깎아주고 싶다. 툭 튀어나온 데만 대패로 탁 깎아주고 싶다 할 때 스크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고 그 다음 깎은 다음에 스무스 시프트 눌러갖고 부드럽게 해주는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도 너무 이제 보기 싫잖아요. 이런 곡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런 데도 좀 깎아서 부드럽게 해주고 여기도 좀 깎아서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를 스크레이프로 Shift T 눌러갖고 좀 깎아서 대패질을 해주는 거죠. 대패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스무스로 부드럽게 근데 여기도 튀어나오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런 데를 깎아줘 키워가지고 깎아요. 깎고 스무스로 뭉개줍니다. 또 깎고 뭉개주고 이렇게 깎는다고 했으니까 보기 싫은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깎아줄 수도 있지만 아예 평면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곡면을 이렇게 아예 민자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잘라진 것처럼 단면이 생겼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보고도 이렇게 문질러주면 각이 생겼잖아요. 둥근 부분을 각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스크래프를 지금 이 초를 만들 때는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이지만 이런 역할도 한다. 이런 역할이라는 것은 각지거나 평면을 만들 때에도 활용을 해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손톱이나 발톱 같은 걸 만들 때, 손가락 끝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줘. 그럼 이제 각이 원래는 부드러운 면이었다가 얘처럼 부드러운 면이었다가 여기는 각진 면이 됐죠? 각진 면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스크레이프의 옆에 있던 스크래프 멀티플랜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 스크래프 멀티플랜 자주 쓰이진 않지만 요럴 때 쓰이는 거예요. 스크래프는 위에서 보면서 윗면 깎고 앞에서 보면서 앞면 깎고 옆에서 보면서 옆면 깎았잖아요. 스크래프 멀티플랜은 두 면을 동시에 깎아주는 거예요. 스크래프 멀티플랜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이 면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는 핀치처럼 이렇게 뚜렷한 엣지를 만들어주는데 사용이 되지만 핀치는 옆에 있는 점들을 당겨가지고 밀도에 영향을 끼치지만 얘는 그냥 있는 밀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면을 동시에 깎아서 이런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손톱이나 발톱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해요. 우리는 요 이제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고 일단 스무스로 좀 뭉개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각을 만들어 줄 때는 스크래프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요 클레이 스트립스 C 버튼 눌러갖고도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깎아주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여기 내 평면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클레이 스트립스로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각을 만들어주고
평면을 만들어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지금은 큰 형태, 작은 형태를 만드는 중이고, 작은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곡면에 대한 표현, 세련된 표현. 곡면이 좀 뾰족하거나 좀 각이 있어서 뾰족해 보이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작은 형태를 잡을 때 잡아주는 거예요. 3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이 어떤 방울의 크기나 덩어리의 크기나 그 형태 등을 잡아주는 거고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잡은 형태를 조금 깎고 다듬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울퉁불퉁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위쪽에요. 여기 요거 맨 오른쪽 쉐딩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보시면 지금 이 뷰포트 쉐이딩이라는 건데 이걸 변경할 거예요. 왜 변경하는지는 볼게요. 1번 눌렀을 때 요 쉐이딩의 뷰포트 쉐이딩은 라이팅에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매트캡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모양을. 그런데 요것은 빛이 균일하게 들어와요. 균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빛이 우측 상단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맺히고 모양이 대칭된 모양이나 어떤 모양이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형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원래 형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빛을 균등하게 모든 면에 받을 수 있게 이걸로 어떻게 해줘. 원래는 우리가 옵젝트 모드에서는 요 스튜디오 여기 중에서 한 개로 작업을 할 건데 빛의 방향성이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쉐입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캡으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난데없이 바꾸냐면 곡면의 어떤 곡률을 표현하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세련되고 유려한 곡선의 곡률을 알아보려면 그 빛을 좀 배제하고 빛의 변수를 배제하고 모든 형태가 같은 방향에서 오는 전방향에서 오는 빛을 줘야 그 평가가 정확할 수 있다. 매트캡에서 뭐 이런 것들을 줘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빛에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이런 것도 사실 상관없긴 해요. 그래서 빛의 방향성이 없는 애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면 우리가 곡률을 정리하고 재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막 뾰족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레이프로 Shift T로 이렇게 좀 뭉개 주는 거죠. 뭉갠 다음에는 스무스 Shift 눌러서 뭉갠 다음에는 부드럽게 해주고요. 네, 요런 데는 큰 덩어리 채로 아직 있는 거잖아요.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의 어떤 형태가 완성이 돼야 다음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촌농이 흘러갖고 이런 형태가 됐으면 이런 길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스무스로 4단계 가면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3단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는 무슨 어떤 고목나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여기도 보면 울퉁불퉁하죠. 이런 것들 너무 보기 싫으니까 클레이 스트립스를 이렇게 좀 깎아주고 과감하게 스무스로 문질문질해서 제 여기도 너무 보기 싫죠. 뭐 이렇게 막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런 게 부드럽게 이렇게 지면 좋겠는데 울퉁불퉁 이렇게 나온 게 너무 보기 싫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조금 더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가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C로 이런 데를 좀 깎아주고 컨트롤로 이렇게 좀 깎아주고 그죠. 여기도 좀 깎아주고 스무스로 문질문질 해주고 그리고 좀 덧붙일 때는 C로 이렇게 덧붙여줘도 돼요. C라고 하는 것은 클레이 스트립스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깎을 부분은 깎고 C를 컨트롤 누르고 해갖고 깎을 부분은 깎고 스무스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쉐이딩을 비포트 쉐이딩에서 매트캡으로 바꾸니까 뭐가 잘 보이냐면 이런 빛의 흐름이 보여요. 그쵸? 이런 빛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은 빛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곡선에 대한 공률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도 이런 빛의 흐름, 빛이 여기에 맺히잖아요. 이렇게. 빛이 맺히는 부분이 조금 예쁘게 맺혀야 예쁘게 맺힌다는 것은 빛이 맺히는 부분에 대한 곡면의 표현도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너무 이쁘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서 좀 더 깎아준다던가 C로 과감하게 어차피 과감하게 해주더라도 우리가 스무스로 다시 뭉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과감하게 하는 것이 3단계 이후에서 4단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형태에 대한 작업은 3단계에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뾰족하고 그런데 여기도 좀 클레이 스트립스로 칠해주고 너무 동그랗게 안 되어 있으니까 칠해주고 또 칠해주고 살을 좀 붙여가지고 점토를 좀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죠. 스무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톡 튀어나온 애는 Shift T로 이렇게
좀 대패질을 좀 해주고 이게 이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툴의 사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무스로 조금 뭉개주고 할게요.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초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4단계는 디테일을 해줄 거고요. 4단계에서는 디테일이라고 하면 장식이라든지 뚜렷한 엣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4단계에서는 복셀 사이즈를 0.01로 잡아볼게요. 일단 4단계 넘어가기 전에 저장해 주세요. 리메시를 하게 되면은 또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리메시 하기 전에 저장을 해주시고 볼게요. 그 다음에 리메시를 지금 버티시스가 10만 개인데 리메시를 0.02인데 0.0 00 0.01 0.01로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리메시를 할 때 다운될 수 있어요. 0.01로 리메시를 하면 63만 개로 떴어요. 10만 개가 6배로 떴어요.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얼마나 면들이 촘촘한지 볼게요. 엄청 촘촘하죠? 엄청 촘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4단계 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스무스를 S 눌러갖고 막 문질러줘. 막 문지르는데 왜 문질러야 되냐면 이런 거친 표면 있죠. 거친 표면. 이제 리메시는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표면을 이렇게 해주는데 얘도 더 고운 입자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리메시를 더 진행해도 되겠지만 충분해요. 지금 거의 점과 점 사이가 너무 촘촘해서 60만 개로 되었지만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충분하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로 잠시 나가서요. 쉐이드 스무스를 하고 다시 올게요. 쉐이드 스무스. 이제 리메시를 안 할 거다.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한 것이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하고요. 다시 스크럽트 모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무스로요. S 눌러갖고 뭉개 해보세요. 문질러 보면 이제는 이런 거친 표면들이 이제 부드럽게 4단계 와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쉐이드 스무스를 하고 표면에 이런 거친 애들이 좀 없어야 돼요. 이렇게 거칠잖아요. 거칠죠? 스무스로 닦아요. 열심히 닦아가지고 여기서는 열심히 닦아도 형태가 뭉개지지 않죠. 뭉개져. 100번 닦으면 뭉개질 건데 그 정도로는 닦지 않는 거고 표면을 사포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 대한 맥락. 이거 사포질보다는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닦아갖고 그때 쉽게 하는 방법은 7번 눌러갖고 위에서 보고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줘요. 넓은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도 형태가 막 쪼그라들거나 하진 않죠. 아까는 어땠어요? 1단계에서는 스무스 하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렸고 2단계에도 마찬가지. 3단계에서도 스무스하면 형태가 변화가 있었죠.
근데 4단계에서는 내가 형태의 변경을 주고 싶어서 스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게 미세하게 돼요. 그래서 스무스로 인한 형태의 변경을 주려면 3단계에서 끝냈어야 돼. 여기서는 앞만 해봤자 그리고 컨트롤 7번 눌러서 밑에서도 이렇게 스무스의 레디어스를 크게 해가지고 계속 닦아줘. 마음에 안 드는 모양,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 있죠? 이런 데가 있어도 스무스로는 얘를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 다른 방법, 스크레이프나 클레이 스트립스나 그런 애들로 해줘야지 이제 와서 스무스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어요. 너무 면이 많아졌어. 점이 많아졌어요. 더 마구마구 문질러 주시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문지르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구 문질러서 될 정도까지 되면 형태가 망가질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2, 3단계에서 만들었던 큰 형태, 작은 형태까지도 뭉개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를 막 많이 문지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문질러야 되냐? 표면이 매끈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1번 눌러서 문지르고 3번 눌러서 문지르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문지르고 또 컨트롤 3번 눌러서 문지르면 얼추 될 거예요. 그리고 7번 눌러서 위에서도 문지르고 컨트롤 7번 눌러서 아래서도 문지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워요. 되게 매끈하잖아요. 그쵸? 엄청 매끈하죠. 이 정도까지 매끈한 정도로 닦아주는 거예요. 아주 자, 도자기처럼 아주 매끈하게 아주 매끈매끈하게 그러면 4단계에서 와서 할 일은 복셀 사이즈 0.01로 해주고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 주고 그 다음에는 스무스로 매끈매끈하게 닦아준다. 네, 이게 이제 4단계 작업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고 진짜 작업은 이제 디테일 볼게요. 제가 클레이 스트립스 C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브러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여기를 조금 깎아주고 싶어요. 제가 컨트롤 눌러고 하면 이렇게 되게 정교하게 표현이 정교. 또는 클레이 스트립스보다 여기 있죠. 크리스 폴리시로 이렇게 크리스 폴리시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글자를 써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크리스 폴리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파주는 거고 크리스를 내는 거고 크리스 샤프는 그냥 이렇게 엄청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푹푹 파주는 게 크리스 폴리시. 그러니까 4단계에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 드로우 샤프 이렇게 내가 어떤 문양을 넣고 싶거나 이런 것들 옷에 주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흉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디테일을 해줄 때는 얘네들을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볼게요. 요거예요. 클레이 스트립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작업들을 해왔죠. 되게 뚜렷하게 이제 4단계에서는 클레이 스트립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브러쉬의 형태인지가 뚜렷하게 보여요. 그쵸? 그리고 그전에는 점의 개수가 적어서 안 보였지만 그 다음에 클레이 클레이도 점토를 추가하는 애 그런데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드로우였죠.
드로우가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클레이가 있어. 두 개가 비슷한데, 지금 클레이를 4단계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3단계까지는 클레이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요, 티가 잘 안 나요. 4단계 오면 그나마 이렇게 부드럽게 덧입혀지는 애거든요, 클레이가. 그래서 점이 좀 많아야 작동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점이 좀 많아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점토를 추가하고 싶으면 드로우로 추가해요. 드로우는 점이 많거나 적거나 점토를 붙여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점이 적어도 점토를 이렇게 붙여주면 크게 많이씩 표현이 되는데 클레이는 점토 붙이는 거는 이 드로우랑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모양 있죠. 기존에 있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약간 덧입혀주는 거예요. 조금씩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스무스로. 근데 그에 반해서 드로우는 기존의 모양 상관없고 자기 생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4단계 와서 면에 대한 부드러운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던가 덧붙이려고 할 때는 클레이를 사용해줘. 이제 드로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4단계까지 와서는. 그래서 넓게 펴바른다는 느낌. 펴바른다는 느낌이 드로우가 있고. 아니, 이 클레이가.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바르고 스무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스무스를 이제 하잖아요. 스무스를 이제 하면 티가 잘 안 나. 그래서, 여러 번 칠해줘야 돼. 그래서 좀 스트렝스를 높이고 해줘야 돼. 스무스가 늘 점의 개수가 많아서 밀도가 높아지면 스무스의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높여가지고 근데 너무 높이면 형태가 무너지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줘야죠. 디테일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무늬를 크리스 시리즈로 무늬를 내주거나 또는 클레이로 펴발라가지고 좀 거친 면들, 오돌토돌한 면들은 물론 스무스로 해줄 수도 있지만 클레이로 덮어줄 수도 있어요. 덮어줄 수도 있고 요런 데 있죠. 약간 클레이로 이렇게 더 덧붙여주는 거. 요런 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클레이 스트립스로 여기 밑에를 파가지고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스무스로 닦아줬어요. 그러면 닦았는데 약간 면은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멀리서 보면 요런 모양이 좀 보이는 거예요. 스무스로 해도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클레이로 이런 데를 이제 좀 채워주는 거예요. 살을 살짝씩 발라가지고 살짝씩 그리고 스무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클레이는 주로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얼굴 만들고 목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할 건데 따로따로 만들죠. 근데 얼굴과 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붙이는 부분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목이 이렇게 있고 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붙인다고 하면 컨트롤 J를 붙인다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각이 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부분을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점이 너무 많으면 여기를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목젖 있는 데가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스무스로 하면. 진짜 백날 문지르면 더 부드럽게 되겠지만 근데 클레이로 여기를 살짝 칠해주면 여기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채워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턱에서 목으로 여기 목젖이라고 하면 턱에서 목 넘어가는 그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덮어 써줬다.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초 촌농이 촌농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이제 블러 브러쉬를 한번 써볼게요. 블러 브러쉬로 줄여가지고 물방울 맺힌 것처럼 블러 브러쉬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스무스로 좀 닦아주세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블러 브러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만들어가지고 스무스로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 줄 거죠. 이제 큰 형태, 작은 형태를 다 만들어 줬다면 물론 이것이 드로우로도 할 수 있어요. 드로우로도 이렇게 해서 약간 뾰족하게 나오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는 클레이 스트립스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브러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있고 스무스로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블록 브러쉬로 만든 거고 이것이 드로우로 만든 거고 이게 클레이 스트립스로 만든 건데 더 맞는 쪽으로 만들면 돼요. 내가 툴은 상관없어. 브러쉬는 상관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블럭 브러쉬로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 다음에 클레이 스트립스로 이 부분은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스무스로 뭉개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디테일 4단계에서는 표면 닦는 작업과 이런 디테일 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흘러내리다가 굳어버린 그 촌농에 대한 표현을 블러 브러쉬와 클레이 스트립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무스의 이 세기가 너무 세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 뭉개버리면은 뭉뚝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줘. 그리고 위쪽에 여기도 핀치로 피 눌러가지고 한 번 더 잡아줄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좀 뚜렷하게 각이 좀 살도록 핀치로 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럼 이제 엣지가 좀 보이죠? 엣지가 보인다. 이렇게 엣지가 좀 보이죠? 엣지가 보인 다음에는 스무스로 요 옆에 닦아주는 거라고 했죠? 옆에. 핀치를 한 대 닦는 게 아니라 옆에. 그 주변. 핀치로 인해서 생겨난 이 스텝. 요 단계를 좀 닦아주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작업을 4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3단계에서 했는데 그 4단계로 넘어올 때 리메시를 하면서 좀 뭉개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변형이 생기고 핀치로 잡아줬던 게 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4단계에서 스무스로 뭉개줄 때 핀치로 했던 게 다 뭉개지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질문질 해주죠. 이렇게 뾰족한 데랑 엣지가 좀 사는 데랑 좀 뭉개지는 데를 좀 티를 내주자. 핀치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뚜렷한 모양이 나오겠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좀 차이가 이제 나게 돼요. 이제 핀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툴기 때문에 이제 울퉁불퉁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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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돼요. 그래서 핀치를 가지고 좀 예쁘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엣지가 잡혔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는 스무스로 좀 뭉개줘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4단계 정도의 점이 많아지면 이렇게 날카로운 엣지를 표현하기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엣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도 옆면에 보면 이런 엣지들이 잡혀 있잖아요. 뒷바퀴나 이런데 휠 위쪽에 보면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무스까지 완성을 해줘야 되고 네, 요런 정도의 여기도 좀 스텝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좀 또 뭉개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 상태로 리메시를 한번 해줘도 돼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무리 내가 스무스를 해도 잘 안 된다. 근데 리메시를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결 보이죠? 핀치가 너무 심하면 이런 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리메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표면을 닦아줘야 돼요. 스무스로. 그럼 닦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촌농이라든지 이런 엣지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블럭 브러쉬와 클레이 스트립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방울을 촌농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는 스무스를 아주 약하게 잡아주는 이렇게 촌농이 이제 큰 애가 있고 좀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좀 이렇게 그 클래이 스트립스는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쓰인다. 엄청나게 쓰이는 애다. 활용도가 엄청 높고 활약을 하는 그 비중이 높다. 큰 형태랑 작은 형태는 3단계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릴 때는 딱 정면을 보고 그래요. 측면으로 보면 안 돼. 정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엄청 많아야 되겠죠? 이런 촌농들이. 이것도 촌농들을 이제 그려보면서 또 역시 브러쉬의 조금 숙련도를 높여보는 거죠.
제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셀 사이즈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정한 복셀 사이즈에서 다음 단계로 갈수록 조금씩 수치를 줄여가면서, 어, 단계별로 비례 잡고, 큰 형태 잡고, 작은 형태 잡고, 디테일 잡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를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크기. 우리가 맨 처음 실린더를 만들었을 때 2m짜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2m, 2m짜리 만들었기 때문에, 복셀 사이즈 0.1로 하면 10cm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cm라고 하면은, 200개를 200개로 쪼개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쭉 다 해가지고 그러면 400개, 600개 정도의 구도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커요. 되게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아, 자동차도 2m보다는 작겠구나. 예를 들어서 엄청 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 거면 7m짜리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복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크기에 따라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부피에 따라서 복셀 사이즈 1단계의 그 복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작은 거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텀블러 같은 거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막 20cm 정도 만들 거 아니에요. 커봤자 키가 높이가 그러면 복셀 사이즈를 더 줄여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크기에 따라서 복셀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고 지금 이제 해봤던 거는 이 2m짜리의 어떤 양초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복셀 사이즈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0.1m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보는 것도 뭐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4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스컬프팅 단계이다 하는 것이고 저장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